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위기 쇄신을 노린 것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강효상 의원의 국기문란과 한국당의 비호는 실망을 넘어 자괴감마저 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수석을 포함해서 법제처장,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훈, 양정철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석했던 기자는 총선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변명의 여지가 없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적어도 국가 운영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관련 조사를 벌인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들이 좀 꽤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이게 뭐 조금 갑작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자리가 인사 교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제가 봐서는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아마 좀 분위기 쇄신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분위기 쇄신. 지난 23일 외교부 등 9개 부처의 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후속 차관 인사들을 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네. 이번 인사에서 좀 두드러지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갖는 게 인사수석 교체 그렇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경질의 모양새는 피하면서 우리 김혜숙 인사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았던 최정호 후보자, 조동호 후보자에 대한 경질과 잦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인사수석실을 좀 쇄신하고 청와대 분위기도 좀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새로운 인사수석이 등장함에 따라서 보다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방식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많이 다들 비판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생활 검증은 철저하게 하지만 별도로 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전문성들을 검증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우리 국회에 좀 임무로 지금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질의 모양새는 이제 시기상으로 봐서 조금 피하면서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경질의 의미도 좀 들어있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김정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계속 이제 조남매, 조현옥 수석하고 조국 수석 계속 물러나라, 경질시켜라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이제 일단 조현옥 수석은 물론 교체가 됐습니다. 이게 경질인지 아닌지는 한국당의 판단 어떻습니까? 네, 반쪽짜리가 돼버렸죠. 예, 그리고 그야말로 조국에 대해서 무한 애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번에 그 인사였다. 조현옥 수석이 물러난 것보다 조국 수석이 조국 남았다. 수석을 그렇죠. 조국 수석은 뭐 당연히 조조 라인 또 조남매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소위 말하면 차관급 중도 사태가 검증이 실패함으로써 11명이 내려갔고요. 또 우리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15명이나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 인사 책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통상 그러면은 인사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수석이 당연히 그만뒀어야 하는 건데 끝까지 버티는 건지 아니면 대통령의 사랑이 너무나 큰지 이번에도 조국 수석은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장수 참모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살아남은 게 또 어떤 의미를 두냐면은 소위 말하면 인사나 사정에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다 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법제처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3명 국세청장 국세청장이요. 네, 네. 그 3분에 대해서 인사를 법무비서관하고 인사를 단행했지만 법무비서관이나 법제처장 이런 분들은 다들 결국 조국 수석 그늘 아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 검증 실패도 있지만 누누이 얘기했지만 청와대 기강이 엉망이 됐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뇌물수수 혐의 또는 음주운전 뭐 등등으로 기강이 형편이 없게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뭔가 조국에게만 애정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법부 네. 사법부에서 지금 또 법제처장이 그렇죠. 예, 청와대에 이틀 만에 들어갔다가 소위 말하면 부장판사했다가 또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가 법무비서관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대통령의 비서가 다시 법제처장으로 소위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아주 가장 객관적으로 일해야 될 그런 자리에 다시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더 이상 그 법관이 판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권의 눈치 보기, 정권의 줄만 잘 서면 생각하신다는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주지 않을까. 그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네.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법제처장 때도 그랬지만 뭐 법무법인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던 변호사였는데요. 이게 뭐 당연히 인사수석이 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철학이라든지 인사의 철학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회전문 인사 아니냐, 법제처장에서 또 인사수석으로 가는 거 이런 비판들도 있어요. 또 너무 가까운 사람만 옆에다 두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인사수석이라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당발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런 것들 잘 구현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를 골라내는 선택해내는 일들을 실무적으로 하는 게 인사수석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사수석은 저는 뭔가 철학과 관점이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호 후보자나 조동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가 내세운 기준에 걸리는 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수석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이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가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혜숙 그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과 노동자와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던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눈높이에 벗어난 인사들을 선택해서 대통령께 올리는 일은 안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특히나 참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일각에서 우려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집권 중반기에 뭔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국정 과제들에 대한 어떤 성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성과를 내고 개혁을 드라이브하는 데 뒷받침할 수 있는 참모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제 분위기 쇄신, 아까 강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위기 쇄신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민경욱 대변인 논평도 봤습니다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자유한국당은? 네. 근데 저는 방금 강병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되면 함께 일할 참모들은 저는 좀 국정 철학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코드 인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 일하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거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회전문 인사도 사실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단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보통 뭐 인사를 이렇게 모든 정권에서 회전문 인사다, 코드 인사다, 뭐 낙하산 인사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이런 비판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혜숙 이 법제처장은 제가 좀 곤란한 게 사실은 저희 뭐 동문 후배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지난 법제처장으로서 일하면서의 그 행태를 봤을 때 이 법령을 해석하는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법령을 해석했던 사례들을 보면 소위 말하면 국회가 그 비준을 요구했던 평양 공동선언 이것을
판문점 선언의 후속이다 이래서 국회 비준이 필요 네, 없다라고 그 해석을 법제처에서 내렸었죠. 예, 청와대와 같이 맞춰서 청와대 맞춤형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희호 여사님 그 15년간 경호한 이후에 이제 경호 시기가 끝났다 이랬는데도 계속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라고 또 청와대 맞춤형 법령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만큼은 이렇게 청와대와 대통령의 이심전심 법령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 다 좋습니다. 함께 27년 같이 일한 밑에 소위 이제 우리 새끼 변호사 그러죠. 같이 일한 그 변호사 같은 법률 사무소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은 이런 자리에 쓰지 않고 바깥에 놔두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번지수가 틀렸다 그러는데 아마 그 부분은 그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고 또 서로 자리를 막 교체하고 이런 건 좀 피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한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또 서훈 국정원장하고 두 사람이 이제 저녁 때 만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총선 개입이라고 이제 관건 선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저도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저희 선배잖아요. 네. 김연경 MBC 기자가 통일방송 추진 단장이 입장을 밝혔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4시간 동안 얘기가 길어졌지만 총선 얘기는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극히 사적인 만남이었다 이걸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김연경 기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총선 얘기 이런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연경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중견 언론인으로서 전문가 아닙니까?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서훈 원장님과 오래전부터 그런 어떤 사적인 관계들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에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관계죠, 제가 알기로는. 예, 아마 네. 그럴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였고. 학자로서도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총선을 국정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이 논의하는 자리라면은 거기에 중견 언론인을 끼우고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보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더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그렇게 무슨 뭐 기자들이 따라붙어 가지고 촬영할 정도로 허술하게 국정원장과 민주연구원장이 만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충분히 그 양정철 원장도 해명을 했고 사적인 자리였고 이렇게 김연경 기자가 나서서까지 총선 얘기가 없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커지느냐. 저는 이거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커집니까? 제가 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의 장애투쟁을 5월 25일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5월 27일에 좀 국회에 와서 총리께 추경연설을 좀 하게 하고 추경 문제 본격적으로 논의합시다. 국회 여는 문제가 아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이었을 거예요. 근데 황교안 대표는 국회 열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사안이 터지니까 얼씨구나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뭐 이게 관건 선거다, 총선 개입을 했다라고 온갖 억측을 여기에 쏟아부어서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뭐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사건으로 통해서 한국당이 온통 지금 보수 인사들까지 나서가지고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한국당을 두드러 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민생 국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돼야 할 시기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끊임없이 키우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들이 다 이렇게 좀 길게 하셔서 주고받았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길게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야당은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국정원장하고 또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갖는 어떤 무게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요. 아무리 기자가 동석을 했다고 하지만 이 자리 자체가 부적절한 거 아니었느냐 얘기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먼저 지금 그 국회 정상화는 다 바라는 겁니다. 이거 국회 정상화를 막기 위해서 이거 키운다 그러면요. 사실은 민주당이 더 지금 안 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강효상 의원 지금 이번에 그 뭐 기밀, 사실은 그 기밀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근데 이걸 지금 막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결국 국정의 마지막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열도록 해야죠. 양보를 하든 설득을 하든. 뭐 정말 울든 어떻게 해서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 사건이 터지니까 마구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게 오히려 국회 정상화를 이게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이렇게 만나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야말로 상식적 수준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건 부적절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이 이제 정말 선거 개입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양정철이 어떤 사람입니까? 양정철은 본인은 뭐 사인이다, 공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번 이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선시켜 놓고 바로 나에게 잊혀질 권리를 달라 이러면서 해외로 갔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해외로까지 가서 2년 있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일성이 뭐냐면은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연구원장이죠.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되면서 총선을 총괄한다라는 거는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연구원을 총선의 병참 기지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지금 모든 거에 선거를 위해서 지금 왔고 또 선거를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을 행보가 모든 게 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때 때마침 국정원 원장을 만난 거죠. 국정원은 또 그냥 국정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줄줄이 감옥을 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조심해야죠.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부적절하고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사고 쳤다고 했습니다. 양정철이 사고 쳤네.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원장이 명백히 국정원법을 지금 위반해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어저께 고발을 했습니다. 정치 고발했죠. 정치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금지해야 되는 국정원법 구조에 의해서 지금 고발을 했고요. 여하튼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자신 있다면 어저께 국정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면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게 그 동석에 있던 기자가 이상하게 하는 이야기 말고 자기가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간다는 거를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양정철 이분도 본인이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공인입니다. 민주연구원은요. 지금 정당의 소위 말하면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처럼 민주연구원이 있는데요. 국고 보조금을 받는데 100억을 받습니다. 1년에. 1년에 100억을 받는데 그리고 자기 밑에 부위원장이 초선 의원이 3명이 있고 부위원장이 5명이나 있습니다. 그중에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있는데 3선, 4선급이에요, 지금. 그런데 본인이 사인이라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될 자리고요. 지금 이렇게 국정원이 또다시 이 소위 말하면 적폐를 만들어내는 선거에 개입하고 선거 개입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